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오늘 발표자들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좀 제한된 설명이나 또 부족했던 내용들은 또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질의가 올라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다, 그리고 많은 좋은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수산 분야 신기술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신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야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수산업 분야에서 좀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세 분의 발표는 현재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사례, 더 나아가서 국내 현장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들어왔던 질의들을 조금 우리 발표자들 분들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서 또 우리 세션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발표자께 우선에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우재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육상에서 아쿠아팜으로 김양식도 가능한지, 어류양식은 소개를 하셨는데 김양식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어류에 대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해조류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김양식도 어차피 바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류 양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김이 가장 잘 자랄 수 있고 좋아하는 환경을 육상에서 만들어 준다면은 바다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생산성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해조류와 어류는 좀 다른 또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상호 실장님께 또 우리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그 배에 있는 스크루가 이렇게 엉켜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선박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급적이면 이 해양 쓰레기가, 육상계인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이 되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느냐, 아까 이제 제가 발제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대안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술과 제품을 생산해내는 과정, 이걸 다시 환류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R&D, 특히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R&D 영역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스크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이러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대안들을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차영준 교수님께 이분은 꼭 질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해양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데 주 이용되는 생물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은 어디서 조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 해양에서 있는 생물들은 다 해양 바이오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 많은 해양 바이오 쪽에서 이 주이용 생물 분야는 아무래도 이 실제 이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거대 해조류 쪽이나 아니면은 이 미세조류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쪽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제 양식도 하고 있으면서 또 다양한 이 해조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소재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해양 바이오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단순히 이제 추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유전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실제 이 자원에서 직접 추출하는 소재가 아닌 어떤 공장에서 우리가 그 바이오시밀러처럼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도 그런 쪽에 더 가까운데요. 그런 것들도 다 저희 포함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 바이오에서는 이제 다양한 생물 분야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 채팅창에 이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가급적 시간이 허락한 내에서는 우리 전문가들께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우리 돌아와서 이우재 우리 대표님께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쿠아팜, 스마트팜을 하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혹시 사육하고 있는 어류에 대한 기능성적인 측면은 뭐가 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류의 기능성 측면이라고 하면은 네네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그 양식업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에 있는 지금 뭐 어획고도 많이 떨어지고 자연에는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에 있는 고기들은 사실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 환경을 조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물고기가 갖고 있는 영양학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료를 공급해서 대부분이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 사료를 투입을 하고 물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물고기 안에 축적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유익한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축적되어서 소비자들이 어류를 먹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향상도 충분히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또 우리 박상우 실장님께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이렇게 곤란하다 하셔서 이제 쉬운 질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이언맨 그 로봇 그 옷이 개발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어느 시점에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어업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거운 물건들, 특히 어획물들을 들거나 운반해야 하는 이런 반복된 작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업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입는 로봇들이 우리 어업 현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느 시점인가는 반드시 적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영준 교수님께도 또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바이오 접착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접착제가 꼭 외상 수술에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업인들이 선상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상처가 났을 때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저희는 실제 고객으로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실제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응급 어떤 치료제라든가 이런 이 봉합 접착제로서도 하는 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는 좀 단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이런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사용하는 의료 접착제로 현재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한번 질의응답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이우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것이 이제 좀 전문적인 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즉 육상에서의 양식을 집약적으로 하게 되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생물학적인 혹은 물리적인 처리 기법들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 집약적인 양식에서의 수질의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견을 물어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순환여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경로에 통해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알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환여가 방식이 어떠한 어종에 어떠하게 집약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종에 따라서 또 혹은 그 밀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그 주변 환경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을 순환을 해서 쓴다는 것은 바닷물을 최소한으로 취수를 해서 그 물을 계속해서 재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배설하는 것들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양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어떤 어종에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시는 어종과 생산량,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설계가 되고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고형물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고기 배설물이라든가 남은 사료라든가 혹은 폐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질소 그 화합물들, 물고기들이 배설하는 질소 화합물들 제거하는 그런 생물학적 예과 장치라든지 물리적 예과 장치가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나 어떤 책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의 말로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다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시는 그러한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전문가인데 여쭤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바다 해수에 순환여과 스마트 양식장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식장이 이제 완공이 내년 3, 4분기에 완공이 되면은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견학이나 교육, 연구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 저희들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항상 우리 수산업은 이 케이스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을 일반화하기가 정말로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케이스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상무 실장님께 또 하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은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좀 이렇게 큰 어선이라든지 좀 양식장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사정을 보면 5톤 미만의 굉장히 소형 어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형 어선들에게 맞는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술 개발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해 어선보다는 소형 연안 어선의 분포가 많고요. 또 소형 연안 어선의 우리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우리나라 어업 환경에 맞는 어선을 개발하고, 특히 어선 개발에 있어서 안전과 이제 복지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에 많은 어선들, 이미 활동 중인 이 어선들에 있어서 어떤 기계 설비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협소한 공간 안에서의 이제 작업 환경 영역 안에서의 개선 사항들이 아마 이 리빙랩 방식의 솔루션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기계 설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 보호 장비라는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이 어업인들이 다치는 부위가 손이 되게 많습니다. 손으로 인해서 절단이나 이 골절이나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이런 개인 보호 장비로서 우리 어업용 장갑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용이 되고 있죠. 대개는 다 면장갑 쓰세요. 근데 사실 우리 외국에 그 어업용 장갑만 들여다보더라도 그 어업의 활동 방식, 시기에 따라서 그 용도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설비나 개인 보호 장비의 영역은 사실은 민간의 상업 영역 안에서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기에는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산업 현장의 특수성에 기반한 R&D가 필요하고요. 그 R&D의 결과를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그 안전장비 설비들이 현장에 좀 확대되는 이러한 전략들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차영준 교수님께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보면은 바이오 산업은 매년 8% 이상씩 성장하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산업인데, 우리 한국에서의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해양 바이오라는 것이 우리가 해양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기법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사실 활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강점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K-바이오라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뭐 많이 쓰는 용어들긴 하지만,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대한 기술 기반이 굉장히 많고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 이 해양 생물 자원을 이제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접목을 하면은 사실 해양 바이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해양 바이오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낯설어 하시죠, 아직은. 그래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해양 바이오에 이제 좀 접근을 하셔서 이 해양 생물 자원을 좀 연구하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더 빨리 강점을 가지고 좀 더 이 해양 바이오 분야를 좀 더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바이오 쪽에 사실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많은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 육상 자원이라든가 기존에 그런 쪽을 주로 많이 더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해양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에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해양 생물과 이 육상 생물들의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잘 인정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되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건 어디 분야가 되든 이 해양 바이오 쪽에 아직도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가 조금 더 실제 조금 더 접근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기 좀 더 쉬운 분야가 좀 더 많이 있다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좀 더 저희는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이제 그런 분야로 조금 갈 수만 있으면은 좀 더 원천 그런 소재에 대한 연구가 더불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질문들을 답하기는 아주 시간적인 한계가 오늘 있을 것 같고, 이 오션 테크 코리아 2020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반은 반드시 기술이 되어야 되고 과학이 되어야 되고 또 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수산 분야의 새 주제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세 분의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 우리 수산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